네, UKS 통일 코리아 방송의 문경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계속 이어서 부산 외형 방어 사건을 얘기하다가 이제 다 마무리를 못했는데,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불과 한 달 후에 이제 이순신이 저거 하잖아요. 가토 기요마사, 그 사람을 이제 부산에 가서 체포하라고 선조 임금이 밀명을 내렸는데 이순신이 거부하고 안 갔단 말이에요. 이순신이 그만큼 겁쟁이에요. 왜 겁쟁이냐면, 이순신이 안 간 이유가 뭐냐면, 부산에 외선이 500척이 있다. 500척이 있는데 거기 외놈들이 주는 정보를 가지고 가면 그놈들이 다 어디다 숨어 있다가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안 간다. 이제 그래서 안 갔는데, 부산에 외선이 500척 있는 건 맞아요. 그 사실인데, 걔들은 그게 전투용이기도 하지만 주로 식량 조달용이에요. 걔들이 일본에서, 우리 소설 쓰는 사람들은 다 일본에서 식량을 싣고 와가지고 이순신조차도 외형에 무슨 26,000 섬인가 있는 식량을 불텄다고 그러는데, 이순신이 외형 방어 사건에서 장계를 쓴 거 보면요, 아주 세밀해요. 무슨 외형에 식량이 26,000 섬이 있었고, 화약 창고가 있었고, 잔물 창고가 있었고, 그래가지고 외군이 24명이 죽고, 외선이 20척이 불타고, 그게 무슨 외형이 아마 부도 같이 접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장계를 자세히 써놓는데, 그래서 이제 이순신 영웅 만드는 이 소설가들이 그렇게 자세히 쓴 거 보니까 이순신이 한 게 틀림없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물타기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순신이 가짜 장계 썼다는 것은 나중에 이제 다 싫다고 그래서 그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순신에 대한 글을 쓰는 사람들이 그런 걸 어떻게 쓰게 되면 그 대목을 읽어보면 아주 별 말을 다 돌려가지고 그렇게 자세히 이순신이 지가 했으니까 알지. 그렇게 자세히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순신이 한 게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반대로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부산 외형에 가서 불태우는데 이순신 부하가 어떤 놈이 했는지 했다고 하더라도 하는지 모르지만, 그놈이 그렇게 외형을 아주 환히 다 알고 26,000성을 지가 세봤어? 거기 가서? 그게 말이 돼요. 그리고 26,000석을 걔들이 갖다 싸놓을 리도 없고, 한 200석이나 갖다 써놨으면 모를까. 그런 게 전부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무슨 천호가 다 타고, 그러고 이제 장계 내용에 보면 외놈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우리 일본 본토에서도 지진이 나와서 많이 죽었는데 여기 와서 또 화마를 당해서 우리가 또 죽겠네 이런 얘기 했다는 것도 쓰고 그러는데, 아니 이순신 부하가 거기서 불 놓고 외놈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앉아서 얘기했어. 어떻게 그런 내용을 알아? 그러니까 이순신이 하는 것은 이 거짓말을 얼마나 그렇게 능청맞게 하는지, 누가 그러니까 되게 사기꾼이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쏘잖아요. 그러니까 이순신이 이제 그렇게 교활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부산에 가는데, 아까 이제 얘기하다 말한 게 부산으로 이제, 가토 기요마사를 이제 치러 가라고 그랬는데, 가토 기요마사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일본의 고니시가, 임진왜란때, 자기 고니시 군사가 얼마냐면, 18,700명이 왔어요. 18,700명이 왔고, 가토 기요마사가 10,000명이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모토라는 사람이 6,000명인가 왔어요. 그래서 전체가 34,700밖에 안 돼. 걔들이 여기 10몇만이 있었고 어쩌고 하는 거는 다 내가 보기엔 뻥이에요. 근데 걔들이 실제로 온 기록 보면 34,700에서 몇 명이 죽었냐면, 고니시 유키나가 군사만 12,074명인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18,700 얼마 온 중에서. 그래서 6,626명인가 살았거든. 그러니까 전체 총 걔들이 외전이 임진왜란에서 왜군이 사망률이요, 약 한 49%, 48%가 생존율이고 나머지 52%가 사망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놈들이 거기서 고니시 유키나카 군사가 제일 많이 12,073명 제일 많이 죽었는데,
이 정유재란을 또 온다면요. 이거 참 개죽음이라는 거 알아요. 권위시 육기학과는. 근데 그 갓도기요마사라는 놈은 어떤 놈이냐면, 누구야, 풍신수길이에 뭐, 육촌인가 사촌인가, 뭐, 이종인가 했던 뭐 친척이 되는 놈인데다가 아주 풍신수길이의 절대적인 그 충성파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은 얼마가 죽든 말든 그거 상관없이 이제 여기서 뭐, 조선을 그에 침략하고 말겠다 하는, 근데 그 당시는 전면 침략이 아니고, 소위 이제 남부 하삼도 예를 들어서 충청, 전라, 경상도 이거를 기어이 차지하고 말겠다고는 그 이제 전권을 그 풍신수기로부터 받아가지고 이제 조선에 오는데 그놈이 오면 이제 저 정유재나를 말릴 건 아주 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견학과가 아주 그 둘이는 이제 숙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놈을 제거해야지만이 우리가 다 살 수 있다. 만약에 정유재란이 또 나면 요번에는 진짜 그 명나라군하고 하고 조선 의병하고 이제 조선인군도 많이 이제 정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들이 댐비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끝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그 정보를 흘려줬단 말이에요. 그놈이 2월 14일경에 13일 나와서 14일에 그 부산으로 이제 상륙하는 걸로 되고 배에서 하룻밤 잘 계획이니까 지금 대마도에 와 있으니까 빨리 가서 쳐라 해가지고 그 장계가 언제 이순신한테 갔냐면 그 조정에서 다 검토 끝내가지고 이건 믿을만 하다 해가지고 2월 6일 날 이제 이순신한테 그 배달이 됐거든요. 근데 이순신이 이제 안 갔단 말이에요. 안 가서 뭐 그 권율 장군이 가서 위협에도 안 갔어요. 그 이순신 그만큼 그 비겁한 사람이에요. 그 비겁하고 아주 나쁜 사람이 왕명을 내려도 이제 안 가니까. 근데 내가 이순신이라면 이순신 입장에서 보면 이순신이 그 겁쟁이기 때문에 거기 가면 자기가 분명히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안 가겠죠. 왕명의 의지라고 죽는 데가 가겠어요. 근데 그거 안 죽거든요. 왜 안 죽냐면 조선 수군의 배가 예를 들어서 한 100척 정도? 그 100척 정도만 되면 절대 안 죽어요. 왜 안 죽냐면 그 형을 걔들이 하객진이라고 그러잖아요. 하객진이 그 이순신이 싼 것도 아니에요. 그 이제 원균이가 짠 건데 그 하객진이라는 게 뭐 옛날부터 있는 거예요. 그 언제부터 있는 거냐면 그 십자군 전쟁 때인가? 그때 한니발이 제초에 쓴 건데, 하객진이 본래 배에서 쓴 거는 이순신이 처음 쓴 거 맞아요. 그런데 한니발이 이제 하객진을 써서, 코끼리 부대? 뭐 이걸로 해가지고 한 번 그 대승을 거둔 적이 있고요. 또 언제부터 있었냐면 이게 BC 한 800년경? 춘추시대에 누구야, 내가 기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양반이 하객진을 이제 쓴 거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양반 원본이 발견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후대에 이제 가필된 것만 나오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게 춘추시대부터 썼고, 하니발이 이제 언제냐면 그때 2000 몇 년도니까, 2000 한 60 몇 년도가 하여튼 2000년 전에 그때 썼고, 중원의 춘추시대는 2800년 전에 이제 썼고, 그래서 하객진이라는 게 이제 전쟁하는 사람들은 널리 알려진 저술이고, 중국의 손자병법이니 육도 삼약이니 이런 데도 다 이제 소개되는 그런 전법이에요. 그래서 도형까지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여튼 이순신이 쓴 게 아니고 원균이 쓴 거죠. 왜 원균이 쓴 거냐면 한산도 어딥니까? 경상도 아니에요. 경상도인데 이순신이 전라 좌도 수군 절도자 신분으로 거기 파견 갔으면 이순신이 지휘합니까? 원균이 지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순신의 전적 23전 23승을 분석해 보면요. 이순신이 싸워서 이긴 거는 내 생각에 맨 찌질한 명량해전 빼놓고는 다 찌질한 건데, 노약실 다니는 외선 몇 개 잡아놓고 지가 이겼다고 그러고, 무슨 탐망선 숨어서 잡아놓고 지가 이겼다고, 이제 그런 거 몇 개 내 생각 한 10개도 안 돼. 한 7, 8개 지가 전승 기록이 있고, 나머지는 다 원균이 이제 지휘한 거죠. 경상도 갔으니까. 그런데 이순신이 이제 우리나라 3도 수군 통제사가 되고 나서는 이제 이순신이 지휘하죠. 경상도를 가든 어디를 가든. 근데 3도 수군 통제사가 되고 나서는 몇 개냐면 영등포 해전하고 어디 하고 3군데밖에 없어요. 3도 수군 통제사가 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부산포 공격을 하는 걸 선조의 명령을 거역하고 안 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급한 사람인데, 그게 이제 선조가 이제 부산포 공격을 하는 걸 안 가가지고, 선조가 이제 열받아가지고 이순신을 당장 이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아주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순신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그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 두드려 패고 뭐 그런 것도 없어. 그냥 당장 가가지고 부산포, 외형 방화 사건도 네가 막 가짜 장기 올린 걸 내가 모를 줄 알아? 다 아는데도 내가 묵인했는데 지금 부산포 가는 것도 이게 사실은요, 갔으면 부산의 정박 중인 500척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고니시 육기낙가가 자기만 기요마사가 자기만 이용해가지고 18,700명이 옛날에 그거 보면요, 일본의 무슨 월급 받는 군대가 아니라 거의 고니시 육기낙가의 사병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가토 기요마사도 자기 사병이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말하자면 다이묘들이 이제 자기 군사를 거느리고 온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온 건데, 일본이 뭐 통일됐다고 그래서 일본 전체가 통일된 것도 아니고, 일본 동부 지역은 훨씬 강해요. 강하기 때문에 이 풍신수길이도 그쪽은 치지도 못했고, 동부 지역 사람들하고는 그러니까 연맹식으로 이제 우리 평화적으로 지냅시다 하는 정도로 협조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협조를 거의 안 했어요. 동부 지역은 나중에 여기 갈 때 쌀만 몇 쌈 줬어요. 가서 우선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쌀 내놓고 군사는 거의 파견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서부 지역이, 조선하고 가까운 서부 지역의 군사들이 이제 몇 명이 참여했는데, 그래서 참여원 중에 18,700명을 제일 많이 가지고 온 고니시 육기낙가의 군사가 제일 많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12,074명이니까 뭐 거의 60몇 프로가 죽었어요. 그 사람은. 그런데 저거는 누구야, 가토 기요마사는 5,260명인가? 하여튼 얼마 살았으니까 걔는 결국은 한 48%인가 그것밖에 안 죽었어요, 걔는. 그러니까 고니시 육기낙가가 생각하니까 자기만 되게 많이 죽고, 또 여기 정유재란 남은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그 사람은 알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저걸 제거해야 되는데, 자기가 제거하면 이게 역선 쿠데타가 되잖아. 그러니까 안 되고, 그 조선 수군이 강하다는 건 알아요, 얘들이. 근데 이순신 그런 건 별로 그 당시 관심도 없고, 조선 수군이 나가서 그걸 이제 막아달라고 그랬는데, 이순신이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상황으로 본다면 아마 거의 90%는 왜군이 대응 안 했을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원균이 권율 장군한테 볼기 맞고 부산으로 이제 공격을 갔잖아요. 그때도 왜군이 한 놈도 안 나왔어요. 전부 요새에 다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원군이 어떻게 싸울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놈들 대포 때문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먼 데서 구경만 하고 있는 찰나에 정유재란, 침략군을 실은 배가 천척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옳지, 너 잘 됐다 해가지고, 천척을 쫓아서 얼마큼 갔냐면, 대마도 근처까지 갔다 태풍 만나서 쫓겨온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봐요. 원균이 그때 100척을 가지고 왔는데, 천척이 원균한테 도망갔으면, 걔들이 우리 조선 판옥선을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죠. 그쪽이 군사가 천척이면 400명씩, 40명씩만 실었다고 해도 얼마입니까? 한 4만 명 되나요? 한 4만 명 되죠? 4만 명이 100척 그거한테 도망가서 대마도까지 갔다 오는 것은 우리 판옥선을 이제 겁내고, 그 당시는 그러니까 이순신은요, 이 전라도에 있으면서 외적의 전투 경험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전부 가서 원균한테 배운 거예요, 이순신은. 왜냐면 원균이 부산 그쪽에서 막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원균이 80여 척이 전함이 다 망가지고 4척밖에 안 남을 때까지 싸웠잖아요. 싸웠으니까 원균은 완전히 왜군들의 노하우를 다 알죠. 그래서 그 당시 이순신이 갔을 때는 왜군들도 조선 수군 보면 도망가고, 원균도 왜군들 보면 도망가고. 왜냐면 왜군들 숫자가 많으면 지니까. 조선 수군은 숫자가 많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숫자가 많아서 하익진이나 이 반다령이나 갈매기형 저거를 진을 치면, 쟤들이 모다에 와서 달라붙으면 옆이 빼고 빠져가지고 와서 박치기면 그냥 부서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못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이순신은 다 그 원균한테 배워가지고 나중에 이제 가서 이제 싸우고 나서 일기에다 지가 다 한 것처럼 일기에다 그러니까 써놔가지고 모든 것은 그 후세에 평가하는 게 일기에 써 있는 건 다 이순신이 이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순신이 이겼다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고 뭐 한 7건 정도나 이겼나 나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것도 조사해보면 나와요. 근데 그래서 이게 전부 이제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이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네.